달력의 숫자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10월 24일.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이 제 결혼식 날이랍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청첩장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식장에서 최종 확인을 위해 보내온 큐시트가 펼쳐져 있지요. 신부 입장이라는 네 글자가 유독 크게 들어오네요. 보통의 신부들이라면 설렘과 기대로 잠 못 이룰 밤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유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오래전 잊고 지냈던 그날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요. 쿰쿰하고 비릿한 젖은 시멘트 냄새 말이에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김철수.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가방을 메고 현장으로 향하셨죠. 그리고 해가 다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쯤이면 온몸에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서면 집안 공기가 달라지곤 했어요. 땀 냄새와 시멘트 가루 냄새, 그리고 독한 담배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냄새가 참 싫었어요. 친구들의 아빠에게서 나는 은은한 스킨 냄새나 빳빳한 와이셔츠의 깨끗함이 우리 아빠에게는 없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꼭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학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씩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와서 웃으며 운동장을 빠져나갔는데 저만 혼자 학교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교문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누런 비닐 우산을 쓰고 비에 젖어 색이 짙어진 회색 작업복 바지를 입은 남자. 한쪽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였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민지야! 김민지!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크게 흔드셨어요. 흙탕물이 잔뜩 튄 안전화가 빗물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짝꿍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민주야, 너네 아빠셔? 근데 무슨 냄새 안 나?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도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회색빛 작업복이 낡고 투박한 안전화가 친구들 눈에 띄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민지야, 아빠 왔다. 우산 없지?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서셨어요.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안전모를 벗은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죠. 아버지가 내미는 우산 손잡이에도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우산을 막아채듯 받아들고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답니다. 아,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와?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혼자 와? 옷 다 젖는다. 됐어. 애들이 보잖아. 아빠 냄새 난단 말이야. 저는 아버지를 밀치고 빗속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어요. 뒤에서 민지야, 같이 가자. 넘어진다. 하고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려서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운동화도 아버지의 안전화처럼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흠뻑 젖은 채 돌아오신 아버지는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건으로 머리를 터시며 멋쩍게 웃으셨죠.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일하다가 바로 오느라고 옷을 못 갈아입었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미안함보다는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철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노동과 땀, 그 정직한 삶의 흔적을 더러움으로 치부하며 자랐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됐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비 신랑은 깔끔한 성격의 사무직이라 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제가 그토록 원했던 깨끗한 아빠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예복이었죠. 상견례 때도 아버지는 10년은 좋게 넘은 듯한 유행진한 펑퍼짐한 양복을 입고 나오셨거든요. 소매 끝은 닳아서 번들거렸고 넥타이는 촌스러운 무늬였어요. 사돈댁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전 저는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구두 상품권을 샀어요. 적어도 딸 결혼식 날만큼은 아버지가 그 지긋지긋한 노동자의 티를 벗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사처럼 보이길 바랬거든요. 주말에 본가에 들려 아버지께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아빠, 이거 받아. 구두 상품권이야.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구두로 한 켤레 사신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이게 뭐야? 뭔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좋은 거지. 아빠 지금 있는 구두 다 낡아서 못 신잖아. 식장에 들어갈 때, 내 손잡고 들어갈 때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있어야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제발 궁상 떨지 말고 좀 사. 제 말투에는 여전히 어릴 적 그날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나 봐요. 아버지는 상품권을 만작거리다가 식탁 위에 툭 던져놓으셨어요. 멀쩡한 구두 놔두고 돈 아깝게 뭘 또 사냐? 난 필요 없다. 너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아빠, 딸이 사주면 그냥 고맙다 하고 신으면 안 돼? 평생 일만 했으면서 왜 아빠는 아빠한테 돈을 못 써? 내가 창피해서 그래. 내가... 결국 저는 또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묵묵답으로 다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셨죠. 그 무심한 뒷모습이 야속해서 저는 몰라, 아빠 마음대로 해. 결혼식 날 낡은 구두 신고 오기만 해봐. 하고는 짐을 챙겨 나와버렸답니다. 그게 벌써 3일 전 일이에요. 그 뒤론 아버지와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안전화 발소리처럼 들려요. 내일은 결혼식 전날이라 본가에 가서 자야 하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밀쳐두었던 그 마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현관 신발장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아버지가 남몰래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내일 본가에 가면 아마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러길 바랄 뿐이에요. 결혼식 전날 본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며칠 전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아스팔트 바닥은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칠이 벗겨진 아파트 외벽, 입구에 아무렇게나 놓인 자전거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경비실까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만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묵은 냄새가 섞인 공기였죠. 엄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느라 분주하셨고 거실에는 내일 가져갈 한복이며 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우리 딸 왔어? 밥은? 엄마가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반겨주셨지만 제 눈은 곧바로 식탁 위를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고 말았죠. 며칠 전 제가 두고 갔던 그 구두 상품권이 식탁 유리 밑에 그 뒤로 끼워져 있었거든요. 봉투 끄트머리가 살짝 구겨진 채로요. 아빠는 결국 고집을 꺾지 않으신 거예요. 아빠는? 방에 계셔. 너 온다고 아빠부터 양복 꺼내서 다림질 하시더라. 들어가 봐.
엄마의 목소리에 난처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 고집을 꺾지 못해 속이 상하신 눈치였죠. 저는 가방을 툭 내려놓고 안방문을 열었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나프탈렌 냄새가 가득했어요. 정록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빠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다림질판 앞에 앉아 계셨죠. 칙 하는 스팀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흠칫 놀라며 다리미를 내려놓으셨어요. 왔냐? 무뚝뚝한 한마디.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 어색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가움을 표현하기엔 너무 속이 상해 있었답니다. 제 시선은 아빠 뒤편 옷걸이에 걸린 양복 한 벌에 고정되었어요. 그 양복은 제가 대학 졸업식 때 입으셨던 10년도 더 된 감색 정장이었어요. 유행이 지나 깃이 넓고 품이 넉넉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옷이었죠. 소매 끝단은 닳아서 번들거렸고 엉덩이 부분은 천이 얇아져 힘이 없어 보였어요. 내일 그 화려한 예식장 조명 아래서 이 옷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상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빠, 설마 내일 저거 입으려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아빠는 헛기침을 하시며 다시 다리미를 잡으셨죠. 멀쩡하다. 드라이 해오니까 새 옷 같네 뭐. 뭐가 새 옷 같아. 냄새도 나고 핏도 엉망이잖아. 내가 상품권 줬잖아. 왜 안 샀어? 오늘이라도 가서 사오자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림질판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아빠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힘주어 양복 바지를 문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됐다. 하루 입고 말 거 돈 아깝시리. 그리고 내 발이 넓어서 파는 구두는 발 아파서 못 신는다. 있는 거 신으면 돼. 거짓말 좀 지마. 아빠 발 안 넓은 거 내가 아는데 왜 그래. 평생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이잖아. 남들은 헌주석에 앉는다고 몇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도 해 입는다는데 아빠는 왜 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제 입에서 기어인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아빠가 비참한 게 아니라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이 비참한 건데 말이에요. 아빠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서운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민지야, 옷이 날개라지만 사람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깨끗이 빨아입고 마음 정갈하게 하고 가면 그게 예의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비 옷차림 때문에 기가 죽냐? 아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그 단호함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답니다. 아빠의 그 검소함과 소박함이 평생 우리 가족을 가난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식탁으로 달려나가 요리 밑에 있던 상품권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아빠 앞에 내려놓았죠. 난 몰라. 정 안 사 입을 거면 구두라도 새 거 신어. 내일 신발증 확인해서 헌 구두 있으면 나 식장 안 들어갈 거야. 알았어? 으름장을 놓고는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정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 방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책꽂이에 꽂힌 낡은 참고서들, 벽에 붙은 오래된 가수 브로마이드. 이 좁은 방에서 벗어나고 싶어 얼마나 발버둥 쳤나가요. 성봉에서 보란듯이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어른이 된 저는 늙어가는 아빠에게 새 구두 한 켤레 억지로 신기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못난 딸이 되어 있었죠. 거실에서는 엄마랑 아빠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감, 애가 저렇게 원하는데 하나 사지 그랬어요. 아, 쓸데없는 소리. 입는 게 편해서 그래, 편해서. 그래도 사돈댁 보기에 남 눈치가 뭐가 중요해. 내 새끼 시집 보내는데 내가 당당하면 됐지.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물기가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억지로 귀를 막았답니다. 아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서운했어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저러시는 것 같아서. 평생 노동판에서 일한 내가 양복 입자봤자지 하는 자기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혼자 멋대로 넘겨짚었기도 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메이크업 숍에 가야 하니 잠을 자야 하는데 정신은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졌죠.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답니다. 거실은 캄캄했지만 현관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건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아빠였어요. 아빠는 신발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계셨어요.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톡 쏘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죠. 본드 냄새였어요. 그리고 큐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매직펜 뚜껑을 열고 닫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제가 드린 상품권으로 구두를 사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차마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방으로 뒷걸음질 텄어요. 문을 닫고 기대어 서 있는데 아빠의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가 잔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린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고집불통 아버지가 밤늦게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만작거리는 그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나 아프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길고 긴 밤일 거예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아빠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할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밀려왔답니다. 날이 밝았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야속할 만큼 눈부시더군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날인데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설렘이 아니라 명치 끝에 걸린 듯한 묵직한 돌덩이였어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쪽잠이 들었나 봐요. 거실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겠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멍하니 방문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빠의 뒷모습이 자꾸만 잔상처럼 떠올라 괴로웠거든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버린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도대체 그 늦은 밤에 신발장 앞에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건지. 그게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노라고 밤새 이불 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 공기는 서늘했지만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가 온기를 더하고 있었죠. 아빠는 아직 안 일어나신 건지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이었죠. 현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어젯밤 맡았던 그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강렬한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유성매직이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를 발견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신발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아빠의 낡은 정장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가죽이 벗겨져 희끗희끗했던 구두 앞코가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가죽염 생략도 아니고 문방구에서 파는 그 검은색 매직펜으로 말이에요. 어찌나 꼼꼼하게 칠하셨는지 더 칠한 자국이 조명을 받아 번들번들거렸어요. 멀리서 보면 얼핏 새 구두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그 조잡하고 엉성한 눈속임이 금세 탄로 날 게 뻔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벌어졌던 구두 밑창 사이로는 노란색 본드가 삐져나와 굳어 있었어요. 꾹꾹 눌러붙인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그 냄새나는 본드와 매직펜으로 범벅이 된 구두. 그게 바로 아빠가 준비한 새 구두였던 거예요. 아빠... 입 밖으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기가 막힌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고작 몇십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가 뭐라고
딸 결혼식에 신을 구두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을까요? 저렇게 궁상맞게 칠하고 붙여서라도 돈을 아껴야만 했을까요? 제 자존심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런데 제 시선이 그 매직 구두 옆으로 옮겨간 순간 끓어오르던 화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곳엔 아빠의 분신과도 같은 안전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엉겨붙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낡은 신발, 앞코 가죽은 다 닳아서 안쪽에 쇠뭉치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뒤축은 구겨져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죠. 아빠가 평생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고 달렸던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더러운 신발. 그 안전화 안쪽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안전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봉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두께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봉투에서도 아빠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와 쇠 냄새, 그리고 흙 냄새가 섞인 그 냄새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엔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해 들어있죠. 은행에서 갓 뽑은 신권이 아니었어요. 꼬깃꼬깃 구겨지고 모서리가 접히고 얼룩이 묻은 헌돈들이었죠. 장롱 밑에 비상금통에서 혹은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을 그 돈들. 돈다발 사이에서 찢어진 달력 뒷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우리 딸 결혼 축하한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구두 살 돈 아껴서 여기에 보탰다.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어라. 사랑한다. 숨이 턱 막혀왔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죠. 아빠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혹은 고집을 부려서 구두를 안 산 게 아니었어요. 당신 발에는 냄새나는 곤드칠한 낡은 구두를 신기면서 그 돈을 아껴서 딸에게 쥐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본인의 초라함 따위는 딸의 행복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손에 쥔 지폐들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땡볕 아래서 등짐을 지고 비바람 맞으며 아시바를 타고 거친 시멘트 반죽을 이기며 벌어오신 피와 땀이잖아요.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점심값 아끼고 담뱃값 아껴서 모으신 돈. 그 돈을 저에게 주시려고 밤새 그 독한 매직 냄새를 맡으며 구두를 칠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 말아요. 툭 투둑.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죠. 제가 드린 백화점 상품권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아빠는 이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날을 고민하셨을까요? 민지야, 일어났니?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지만 손에 들린 봉투와 낡은 구두를 숨길 새도 없이 아빠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아빠는 잠옷바람에 엉거주춤 서 계셨어요. 제 손에 들린 봉투와 바닥에 놓인 매직칠한 구두를 번갈아 보시더니 당황한 듯 뒷머리를 극적거리셨죠. 아, 그게 벌써 봤냐? 아빠의 그 멋쩍은 표정을 보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봇볼처리 좀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이젠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이 미련할 정도로 깊은 아빠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손에 들린 이 봉투가 세상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만큼은 이 고집불통 아버지에게 제 마음을 다 쏟아내야겠다고요. 정적.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현관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지면서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지만 제 손에 들린 봉투의 뜨거움은 식을 줄을 몰랐죠. 아빠는 어둠 속에서 멋쩍은데 턱기침을 하시며 한 발자국 다가오셨어요. 불 켜지 마라, 눈부시다.
아빠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센서등이 다시 켜지면 들켜버릴 당신의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고 싶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현관 스위치를 탁 하고 켰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현실은 더 처절하고 아팠거든요. 아빠, 이게 도대체 다 뭐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아빠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한지 몰라 허공만 바라보시다가 제 손에서 억지로 봉투를 뺏으려 하셨죠. 보면 모르냐? 아비가 딸내미 시집 가는데 챙겨주는 비상금이지. 얼른 넣어둬. 네 서방 알면 포 만나니까 몰래 써라. 누가 돈 달랬어? 내가 언제 돈 필요하댔어? 저도 모르게 악을 쓰고 말았어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구두 사신을 했잖아. 백화점 가서 좋은 구두 사고 멋진 양복 한 벌 해 입으라고 드린 거잖아. 왜 이러고 있는데? 저는 바닥에 놓인 그 매직 구두를 집어들었어요. 코를 찌르는 독한 잉크 냄새. 가까이서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검은색 네임펜이 지나간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었고 본드가 삐져나온 틈새는 누렇게 떠있었죠. 이게 구두인가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아빠의 궁상이고 고집이고 미련한 사랑이었어요. 이거 봐. 냄새나잖아. 본드칠에 매직칠. 이러고 식장에 들어오겠다고? 사돈댁 어르신들이, 내 친구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 아빠 창피하지도 않아?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빠 가슴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속상함이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으니까요. 아빠는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서운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민지야, 버려. 이거 당장 버려. 지금이라도 가서 사오면 되잖아. 제가 구두를 신발장 구석으로 팽개치려는 순간 아빠가 제 손목을 낚아채셨어요. 평생 미장일을 해온 거칠고 딱딱한 소나귀의 힘. 그 힘에 놀려 더는 꼼짝도 할 수 없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너한테는 냄새나는 헌구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자존심이다. 네가 사준 상품권, 그거 쓰면 내 맘이 편하겠냐? 내 발에 맞는 건 내가 안다. 남들이 내 구두만 쳐다볼 것 같냐? 천만에. 다들 예쁜 신부 쳐다보느라 정신없어. 아비 발 따위는 아무도 안 봐. 아빠! 그리고 이 돈 내가 현장에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개서 번 돈이다. 흙먼지 묻고 땀남새 나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돈이야. 네가 뭔데 이 돈을 무시해? 아빠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다시 꾹 쥐어주셨어요. 그 투박한 손등 위로 검은색 매직 자국이 묻어 있었죠. 밤새 구두를 칠하다가 손에도 묻으신 거겠죠. 그 검은 얼룩을 보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마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아빠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노동으로 번 정직한 돈을 딸에게 주고 싶은 거였죠. 남의 돈, 딸의 돈으로 치장한 껍데기보다는 비록 낡고 초라해도 당신의 땀이 밴 그 모습 그대로 딸이 곁에 서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아빠 방식의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창피함이라고 부르며 짓밟으려 했던 거예요. 흐흐. 참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말았죠. 아빠의 낡은 안전화 옆에 털썩 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내가 나빴어. 제 울음소리에 놀란 엄마가 안방에서 뛰쳐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좋은 날 왜들 이러냐 하며 제 등을 두드리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서 아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도 고개를 돌려 손등으로 눈을 훔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던 그 구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옷소매로 구두코를 벅벅 문질러 닦았어요. 아빠, 이 옷 매직 아직 덜 말랐잖아. 이렇게 덜 말랐는데 어떻게 신어? 옷소매에 검은 잉크가 묻어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닦아내야 할 건 구두의 얼룩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허영심과 불효였으니까요. 아빠가 쪼그려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아빠에서 나는 그 익숙한 냄새.
어릴 때는 시멘트 냄새라며 도망쳤던 그 냄새가 지금은 왜 이렇게 구수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울지 마라. 눈 붓는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하는데. 아빠의 토박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빠, 이 구두 신고 들어가자. 나 이 구두 아니면 안 들어갈 거야. 아빠가 밤새 칠해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구두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고 나 꽉 잡고 들어가야 해. 알았지? 제 말에 아빠가 피식하고 바람 빠진 웃음소리를 내셨어요. 그래, 알았다. 못 이기는 적 신어주마. 우리는 현관 바닥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울다가 웃다가 했답니다. 아빠의 낡은 안전화와 매직으로 칠한 정장 구두, 그리고 제 눈물로 얼룩진 봉투. 그 좁은 현관이 우리 가족의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민지야, 메이크업숍 갈 시간이다 하고 재촉하는 친구의 전화비를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일어섰답니다. 이제 진짜 식장으로 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의 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구두와 함께 말이에요. 버진로드 위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처럼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옆에 서 계신 아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답니다. 아빠는 긴장하셨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셨어요. 곁눈질로 바라본 아빠의 옆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태산처럼 커 보이기도 했어요. 10년 묵은 양복은 어깨가 조금 헐가웠고 깃은 유행이 지나 투박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그 어떤 명품 예복보다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꾹 눌러 삼켜야 했답니다.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구두. 밤새 아빠가 쪼그려 앉아 매직으로 칠하고 본드로 붙인 그 작품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매끄러운 새 구두들 틈에서 울퉁불퉁하고 얼룩덜룩한 아빠의 구두는 단연 눈에 띄었죠. 아마 앞줄에 앉은 하객들은 의아해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신부 아버님 구두가 왜 저래? 하고 수근거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구두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건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아빠가 저를 위해 지켜온 자존심이자 당신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매직잉크의 검은색은 아빠가 감추고 싶었던 가난의 색이 아니라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랑의 깊이였음을 이제는 아니까요. 신부, 입장!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발을 내딛었어요. 딴 따다단. 익숙한 행진곡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아빠의 발걸음은 조금 절뚝거리는 듯했어요. 평생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험한 현장을 누비시느라 발목이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아빠의 팔짱을 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얇은 양복찬 너머로 느껴지는 아빠의 팔뚝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뼈대는 강인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부드러운 카펫, 이 꽃길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아빠가 그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진흙구덩이를 뒹굴고 높은 비계 위에서 위태롭게 중심을 잡으며 만들어주신 길이구나. 아빠는 평생 가시밭길을 걸으셨기에 나는 오늘 이렇게 꽃길을 걷는구나. 우리가 걸어온 길 뒤로 아빠의 낡은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를 남겼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죠. 잘 커져서 고맙다, 내 딸아. 잘 살아라, 내 새끼. 아빠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발자국 소리가 저에게 수만 마디의 축복을 건네고 있었답니다. 신랑에게 제 손을 넘겨주던 순간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갈라지고 터진 그 손. 예전에는 그 까칠한 촉감이 싫어서 실적 빼내곤 했는데 그날은 그 손을 놓기가 싫어서 제가 더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지, 부탁하네. 아빠가 사위에게 건넨 그 짧은 한마디는 떨리고 있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혼주석으로 향하시는 아빠의 뒷모습. 한쪽 어깨가 살짝 기우뚱한 채로 그 매직칠한 구두를 끌고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아빠의 땀 냄새를, 그 정직한 노동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보았어요. 땀과 흙먼지가 된 지폐들. 남편에게 그 돈을 보여주며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죠. 이 돈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돈이라고요. 우리는 신혼여행지에서 그 돈으로 가장 근사한 저녁을 사 먹었어요. 아빠의 바램대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화면 쪽 아빠는 러닝셔츠 바람에 절 도착했냐? 하며 퉁명스럽게 물으셨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기지 못하셨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랍스터 먹는다. 진짜 맛있다. 고마워 아빠. 오냐? 그래 많이 먹어라. 싸우지 말고. 그날 아빠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서성이는 낡은 작업복의 아버지를 상상하며 얼굴 붉히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면 안전모를 쓰고 땀 흘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누군가의 영웅이겠지 하는 생각에요. 친정에 갈 때면 저는 제일 먼저 현관 신발장을 열어봐요. 그곳엔 여전히 아빠의 낡은 안전화가 놓여 있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고 앞코가 다 까진 그 신발.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신발장 문을 닫아버리기 바빴지만 이제는 그 신발을 꺼내 볕 좋은 베란다에 내놓고 말려드리곤 한답니다. 그 낡은 안전화야말로 우리 가족을 지켜준 방패였고 우리 아빠가 세상과 맞서 싸운 훈장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사랑은 다 그런 모양인가 봐요. 세련되지도 않고 예쁘게 포장할 줄 몰라서 투박하고 거칠게만 느껴지죠. 때로는 그 방식이 촌스럽고 고집스러서 자식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투박한 껍질을 한 커플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순수한 알맹이가 들어있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식 때문에 낡은 구두를 기워 신고 계실, 혹은 먹고 싶은 것 참고 주머니 깊숙이 쌈짓돈을 모으고 계실 전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사연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빠, 다음 달 아빠 생신 때는 제가 백화점 가서 제일 편하고 좋은 구두 사드릴게요. 그때는 돈 아깝다 하지 마시고 우리 딸이 사줘서 날아갈 것 같다 하고 딱 한 번만 신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 김철수 씨.